네, 이번 주제는 개인회생 금지 명령에 관한 주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금지 명령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금지 명령은 왜 필요한가? 자, 금지 명령은 오시는 분들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채권 추심이나 독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또는 가족이나 회사가 모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금지 명령이 중요한 겁니다. 금지 명령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나의 유체동산이나 급여,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집기나 아니면 내가 받을 월급에 대해서 강제집행, 그러니까 압류하거나 추심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이런 일종의 행위들을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막아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란 것은 내가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잖아요. 물론 내 채무의 아주 일부분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탕감을 받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다 변제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분을 변제를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그 형식상 변제하는 모양만 내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변제를 하긴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원칙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데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월급 계좌를 압류해버리고 뭔가를 막 유체동산을 경매에 넘겨버리고 계속 돈 갚으라고 전화하고 나를 찾아오면 도저히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 삶이 유지가 안 되면 돈을 벌어서 변제한다는 회생의 취지도 이제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채무자의 삶을 보장을 해야지, 보장을 해야 계속 이제 돈을 벌어서 변제를 해서 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계속 돈을 벌 수 있게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은 다들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공평의 원칙이란 거는 회생에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원칙인데 채권자들은 채권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지 누가 먼저 배당 받아가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채무자가 연체할 위기에 처했거나 연체를 했거나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면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변제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너도 나도 먼저 달려들어서 그 통장에 남아있는 100만원, 500만원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덤비게 되는데 그런 압류나 강제집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돈을 가져가는, 그래서 더 먼저 돈을 변제받으려고 이렇게 먼저 다투는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회생이란 건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법원이 진행하는 인가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똑같이 공평하게 변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먼저 덤벼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변제 계획안에 따라 공평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재판이, 회생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채권자들은 먼저 덤비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이유에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무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변제하라. 이런 이유에서 금지 명령이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금지 명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자, 실무상은 여러분의 그 개인회생 신청서가 들어갈 때 금지 명령 신청서도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신청서가 들어갈 때 변제 계획안도 들어가고 금지 명령 신청서도 들어가고 동시에 3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상 여러분은 금지 명령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굳이 개인회생 신청도 하고 금지 명령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금지 명령은 저절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럼 금지 명령을 받으면 그 효력은 무엇인가? 효력은, 자, 그 금지 명령 그 결정문을 보면 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이나 그 급여에 대한 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그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개시 결정 때까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시 결정 이후로는 중구난방으로 압류해도 되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개시 결정에는 원래 금지 효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시부터 개시 결정 시까지는 금지 명령으로 금지하면 되는 거고 개시 결정 받으면 개시 결정의 효력으로 계속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지하는 것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돈 달라고 찾아와서 집요하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찾아오는 이런 방문하는 이런 행위들까지 모두 금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사실행위, 일체를 포함해서 금지를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금지 명령이 기각이 난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왜 기각이 날까? 이론상은 금지 명령이 기각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최근 채무가 많을 때, 두 번째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거나 세 번째 신청했을 때, 세 번째는 사행성 채무가 많아서 신청권 남용으로 보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신청권 남용, 사행성 채무가 많을 때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토토, 코인, 뭐 주식, 선물, 뭐 강원랜드, 뭐 요즘 강원랜드는 잘 없는데 다단계 회사의 투자, 이런 식으로 내 채무가 꼭 필수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나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내가 한탕 어떻게 좀 해보려고 코인이나 토토 이런 쪽으로 내가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채무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이런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고요. 이런 채무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면 그때는 또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되면 일단 개인회생 자체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이 나오면 개인회생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관계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됩니다. 그냥 개시결정 나고 인가결정 나고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금지 명령만 요것만 안 내려온다 그 말이죠. 요것만 안 내려올 뿐 개인회생 자체는 진행이 그냥 다 됩니다. 두 번째로 금지 명령 신청을 금지 신청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사유가 그렇게 신청이 많은 사유가 아니고 최근 채무가 많긴 하지만 이것은 최근에 대출받아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돌려막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채무가 최근에 늘어났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재신청을 해도 되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재신청해도 안 될 경우에는 보정 권고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개시 결정을 빨리 받으면 되죠. 개시 결정 빨리 받으면 어차피 금지가 되니까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실무상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물론 금지 명령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신청서만 접수돼 버리면 채권자들이 대부분 그 채권 추심을 포기해 버리거든요. 심리적 포기를 시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안 나와도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에 대한 독촉과 추심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상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웬만한 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린다면 금지 명령이 첫 번째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계속 돈을 벌어야 회생을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는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공평하게 변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압류하지 말고 돈을 변제하지도 말고 개별적으로 추심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이제 금지 명령의 취지이고 왜 필요한지 이유이고, 두 번째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세 번째, 효력이 무엇인가? 강제집행 같은 법률 행위도 금지를 하지만 변제를 요구하는 이런 개별적 사실행위도 금지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효력이 무엇인가이고, 네 번째, 기각은 왜 나는가? 코인, 토토 이런 분들은 기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기각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렇게 큰일 안 일어납니다. 어차피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추심하는 행위가 대부분 중단이 되거나 중지가 되기 때문에 뭐 금지 명령 기각 난다고 뭐 별로 큰일 안 일어납니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금지 명령에 대한 5가지 궁금한 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